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0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을축월 무자일이 되겠고 일진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음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술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으면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에 대한 교운기 때가 좀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 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 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 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에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테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께절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생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축월에 일간무토가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하고요, 고황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큰 개념의 산이라든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이고, 후중하게 되면 울체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약 무토가 약하다라고 하면 인성인 화로서 특히 병화 같은 것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원령이 축월입니다. 축월. 자, 해자 축월, 해월, 자월 축월은 모두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남극 대륙과 같다. 특히나 축월의 무토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라고 했죠. 다른 뭐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면 재성이 왕한 것이 되고, 병정화는 식상이 왕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경신금은 인성이 왕한 것이 되고, 임수 자수 같은 거는 관성이 왕한 것이지만은 무토라든가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왕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간 자체의 무토가 약하지 않다는 얘기죠. 되게 보면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은 관성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면서 어떤 계절, 굉장히 추운 한기가 굉장히 극심한 그런 계절이란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토가 왕하면 간목을 치용한다라고 했지만은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보다도 먼저 뭘 써줘야 된다? 병화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일간이 왕한데 왜 병화를 씁니까? 라고 봤을 때 이때는 일간이 왕하다라고 본 것이 아니라 조후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축월은 엄동설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륙은 툰드라 이런 쪽 지역이겠죠. 너무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동토가 됐다, 남극 대륙이 돼버렸다. 그러면 토로서의 역할, 토로서의 가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골의 무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을 먼저 쓰지 않고 병화를 써서 땅을 갖다가 녹여야지만 물도 녹고 땅도 녹고 게 돼서 온기를 띠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얼었던 땅이 녹아서 온기를 띈 연후라야지만 간목은 간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간목을 다시 얻게 되면 병화는 축월에 차가운 기후를 해동시켜주고 물을 녹이고 땅을 녹이게 되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간목에 살아서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겠고, 또 약한 병화를 갖다가 목생화해서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축월의 무토는 왕에서 간목을 먼저 써야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병화로서 해동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명리서예를 보게 되면은 물론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간목을 써야 되겠지만은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간목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니 축월의 무토가 간목이 없어도 화는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축월에 무토라고 하더라도 화가 너무 많을 수도 있죠. 병화가 또 있고요, 정화가 또 있고, 지지로 또 오화도 있고 등등등등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비록 축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이렇게 많게 되면 우리 이상기후죠. 이상기후라고 해서 겨울인데도 날씨가 막 굉장히 뜨거워질 수도 있고, 또는 축월의 겨울인데도 이 겨울에도 가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겨울 가뭄이라고 하죠. 겨울에 눈이 전혀 오지 않으면은 겨울에도 가뭄이 나게 되고, 겨울 가뭄이 돼서 땅이 어떻게 된다? 말라버리면 그때 농사 짓기는 굉장히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월에 인성의 화가 너무 많게 되면 가뭄이 들고 이상기후 때문에 땅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뿌리 있는 임수를 얻게 되면은 오히려 큰 재물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좀 극히 좀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축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로서 땅을 녹이고 감목으로서 무토를 갖다 소토하면서 병화로 생쥐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 예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징,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격국을 알아야지만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핀 연후에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겁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 월지 있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토가 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견 겁재를 받는데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된 저거는 겁재가 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겁재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 일간이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왕한 사주가 되죠. 신왕사주. 그렇다고 해서 저거 겁재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이거는 공식적으로 걸록격이라고 보고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를 걸록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준 걸록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보냐? 월령을 얻어서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도 인성도 왕하지만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토도 같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일간부터가 월령을 얻어서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해지잖아요. 축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 충미, 월이 모두 겁재 또는 비견이지만은 겁재격, 비견격은 없기 때문에 준걸록격으로 일간이 왕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축월 같은 경우에는 토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되겠습니다. 일간무토가 신왕하지만은 사주가 매우 한기가 극심해서 땅이 동토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얼어붙은 땅을 갖다가 해동시켜야지만 토로서의 용도가 생기죠. 땅이 얼어붙으면 거기다 씨를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풀 한 폭이 심기도 어렵고 있는 풀들도 자라기가 어렵죠. 그래서 축월은 반드시 얼은 땅을 해동시켜 줘야 된다. 땅을 해동시켜야지만 물도 얼지 않죠. 그래서 축월에 무토는 반드시 화를 얻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조후를 위해서 쓰는 화이기 때문에 병화를 얻어서 편인인 병화를 얻어서 무토를 녹여주고 그래야지만 물이 얼지 않고 수와 토가 얼지 않아야지만 거기서 생기생의가 있어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화는 어떻습니까? 물론 정화라도 화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하늘에 태양이 뜨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난로 피우는 게 좋을까요? 겨울에 난방을 한다고 봤을 때 햇빛이 잘 드는 곳에는 난방 필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해동 조우를 위해서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단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고 화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뭘 같이 봐야 되느냐? 간목을 얻어서 이 간목으로 무토를 소토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병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보다 화가 능히 힘을 얻어서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간목을 쓰는 구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은 뭐가 있습니까? 개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 개수는 어떤 개수? 축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한 것입니다. 축 안에는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게 되면 요걸 가지고 격을 잡으면 뭐가 됩니까? 정제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개수가 아니라 신금이 투출된다라고 봤을 때는 요거는 상관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명식은 연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생시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제격이 되어 있다. 만약에 생시에서 예를 들면 신유시를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상관생재, 상관격의 상관생재하는 구조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자축합 토로도 볼 수 있지만은 축월은 해자축 북방이기 때문에 자축합 수로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 또 예를 들어서 해시가 됐다라고 하면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토가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성인 수가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수가 축중 개수가 투출되어 있지만 자의도 통근하기 때문에 재성은 왕해져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기가 극심해서 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물도 얼고 땅도 어는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연간의 정간 묘목, 월간의 정간 을목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하는 것이지 을목이라든가 묘목을 가지고는 무토를 소토하는 공력은 많이 떨어지겠다.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월령을 특히서 일가 자체가 왕하다라고 보지만 수가 너무 왕해져 있어서 한기가 극심하니 나무도 얼고 땅도 얼고 물도 얼고 토도 얼고 전국이 결빙돼서 생기가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생지에서는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축월 동절에 자수, 임수, 개수 투출돼서 이거는 한기, 예를 들면 영하 50도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극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남극 대륙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매우 춥고 다 전국이 얼어져 있다. 화가 없죠. 반드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화토운이나 목화운으로 가서 온기를 얻어야지만 이 사주가 해동이 돼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임자시나 개해시나 역시나 수가,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해자축 완전 방합을 형성했죠. 이거는 자축합 토가 아니라 수로 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개수가 또 투출되어 있으니 이것도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보다 한기가 극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축시 보도록 하죠. 이것도 축토이죠. 또 일간은 더 왕해진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축토 또한 습토가 되는 것이고, 화가 없으면 저 토도 다 만국 얼게 된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고, 이것도 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겠고요. 갑인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 묘의 뿌리를 든, 인의 뿌리를 든 간목, 을목, 물론 관살 혼잡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을목은 솔직히 용도가 크게 없고요. 만약에 무토가 왕해서 목을 쓴다라고는 하면 간목을 쓰는 것이 좋겠고, 이 갑인시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보시는 건 인중에 있는 암장된 병화가 있기 때문에 뭐는 가지고 있다? 불씨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을묘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중병화를 가지고 있지만 을묘시는 그냥 순수한 물기에 젖은 목이 얼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갑인시, 을묘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당연히 갑인시를 고르는 것이 더욱 좋겠고,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자축합도 되지만 자진합수가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기가 엄청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을목이 병화를 생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간목이 아닌 을목은 화를 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 병진시는 좋은 점은 병화를 얻었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는 틀은 갖췄죠. 운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정사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사시도 천간의 병화는 아니지만은 사화, 정화가 사의 뿌리를 두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긴 한데, 이거는 뭐 금수운으로 가도 일단은 화를 얻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겠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를 얻고 오화를 받지만 이거는 좌우충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을 왕해질지, 이거 충미충은 되지 않습니다. 자축합이 되고 충미충은 되지 않는데, 이거는 일간 자체는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도 미중 정화 가지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히 미약하다라고 하는 점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신자 수국,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을 설해서 수를 생해주는 사주원국에 화가 한 점도 없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좋은 건 병진시, 정사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